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업이 아닌 외적인 부분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네, 오늘 할 일은 자기소개서를 쓰는 것입니다. 갑자기 왜 자기소개서를 쓰지? 아직 고등학교 1학년밖에 안 됐는데, 아직 고등학생일 뿐인데 왜 자기소개서를 이야기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고등학교 생활을 돌이켜볼 때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냐고 물어본다면, 선생님은 취업을 위해서 자기소개서를 쓰고 또 면접을 보러 가는 그 과정이 가장 힘들었다고, 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만큼 그냥 단순히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하면 취업을 할 수 있겠지 라고 생각했던 이전과 다르게 자기소개서를 스스로 써보고, 또 그 자기소개서를 내가 아닌 나만 아는 내 모습을, 나를 평가하는, 어떻게 보면 면접관들에게 나를 소개하는 그 과정들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써본 자기소개서는 제 자신을 자아 정체성의 혼란에 빠뜨리기에 충분했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아직 1학년이지만 자기소개서를 써보면서, 또 여러분들은 졸업을 하고 나서 또 졸업 전에 회사와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보는 시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먼저 취업을 해서 돈을 벌고 싶은 욕심은 있겠지만, 취업에 앞서서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고 이력서를 제출하고 회사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힘든 시간이 필수적입니다. 그런 시간에서 여러분들 이겨낼 수 있도록 미리 여러분들에게 자기소개서를 쓸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여러분들을 선생님이 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해보고 또 얼만큼 잘 썼는지 확인해보는 시간까지 지금부터 한 2, 3주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막무가내로 자기소개서 던져주고, 여러분들 성장 배경, 자기 성격 및 생활신조 이거 쓰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들 너무 당황스럽고 힘들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주려고 해요. 자, 선생님이 같이 하자고 한 자기소개서 양식은 이건데요. 우리 학교 영마이스터 포트폴리오, 여기에 또 포함되어 있는 자기소개서 내용이에요. 진로 선생님께 물어보니까 여기 포함되어 있는 자기소개서 양식으로 회사에도 직접 제출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양식을 그대로 먼저, 아직까지 1학년이라서 좀 일찍이긴 하지만 먼저 써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그래서 양식에 맞춰서 하나하나씩 어떻게 쓰는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성장 배경인데요. 여러분들 중에는 집이 좀 유복하게 큰 학생도 있고, 혹은 나는 조금 힘들게 자랐어 라고 좀 자기 성장 배경이, 가족 환경이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자, 이 성장 배경에 나는 부모님이 가난했다, 부모님이 돈을 많이 벌었다, 이런 내용을 쓰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장 배경에서 써야 할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삶을 해석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가난해서 힘들었다 라고 서술하는 것이 아니고, 가난했지만 성실한 아버지 아래에서 성실함을 배울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해석하기 나름인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예시를 들자면, 우리 부모님은 날 사랑하지 않은 것 같아, 부모님은 날 신경 쓰지 않았어,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식은 또 다른 해석의 결과를 나올 수 있죠. 어떤 식으로요? 우리 부모님께서는
자기 주도적인 삶을 강조하셨고 스스로 삶을 개척하고 이끌어내 가는 방법을 알려주셨다.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삶의 신조 중에 하나고, 또 여러분들이 자기의 성장 배경을 쓸 때 아픈 점, 나는 원래 아무렇지 않게 살았는데 갑자기 내 성장 배경이 너무 부끄러워지고 힘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스스로가 어떻게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 자기 성격 및 생활 신조 부분인데요. 자기 성격, 단순하게 여러분들 저는 밝은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뽑아주세요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리고 뽑아주겠습니까? 그리고 회사는 이윤을 창출하는 공간이죠.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이죠. 돈을 만들어주는 사람을 뽑고 싶단 말이에요. 그 공간에서 원만하게 관계를 이루는 사람을 뽑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격이 밝아, 이런 학생 참 좋죠.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너무 단순해서 거기서 이제 얻어낼 것이 없다는 말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써야 될까요? 단순하게 밝은 성격이에요, 친구랑 사이가 좋아요,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가치관을 드러내는 거예요. 가치관 또는 직업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신의 가치관이나 직업관이 드러나도록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그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작정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의 일을 꼼꼼하게 제대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가치관을 또는 직업관, 일을 처리할 때 이 사람 믿을 수 있겠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자신의 직업관, 가치관을 적으시면 됩니다. 자, 봅시다. 그 가치관은 나는 이 일을 그냥 다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순서까지 한번 짜볼까요? 그러면 어떤 일을 하는지보다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 자, 그러면 이런 가치관에 따라서 일련의 일어난 사건들, 나는 내 가치관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었어. 그 과정에서 어떤 노력을 했고 그 사건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좋겠죠. 근데 그 사건이 단순히 구체적이기만 해서는 안 돼요. 이게 착오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사건이 일어난 일을 구구절절 적을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 사건에서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했고 어떤 점을 내가 배울 수 있었는지, 그런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제 적어가는 겁니다. 혹은 다른 문장 배열도 만들 수 있겠죠. 어떻게? 어떤 사실, 어떤 경험들을 토대로 내가 나한테 새로운 가치관이 형성되었고 그런 가치관들이 삶의 그 사건 이후로 날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도 그렇게 서술해 나가는 것도 나의 성격이나 생활 신조를 표현하기에 충분한 전개 방법이겠죠. 자, 다음은 경력사항입니다. 세 번째 경력사항입니다. 경력사항, 여러분들 아직까지 경력사항을 쓰라고 하면 내가 뭘 했길래 경력을 써? 라고 힘들 수 있어요.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고등학교 생활 중에 이 부분만은 끝낼 거야, 이 부분만은 내가 해결할 거야 라고 생각한 거, 이 부분만은 내가 고등학교 생활 중에 꼭 할 거야. 예를 들면 선생님은 고등학교 때 학예제 때 사회를 보기도 했고 또는 학생 사관부를 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어요. 학생 사관부 또는 반장, 부반장 혹은 그 학교 외 활동으로 교회 활동으로 69km 걷기 대회에 참가했어요. 경주 신라의 달밤 69km 걷기 대회에 참가했어요. 그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력을 이렇게 서술하면서 그 경험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지원하게 됐고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냈고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들을 배웠는지 구체적으로 사실을 기반으로 한 구체적인 서술. 그 구체적인 서술이라고 하면 단순히 있었던 일만 서술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내가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 것을 배웠고 느꼈는지 그런 점을 서술하는 거예요. 자, 다음 네 번째,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라는데요. 자, 여기에 일단 높은 연봉 때문에 지원했습니다. 안 되겠죠? 일을 많이 안 시켜서, 일이 편하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제출하면 절대 안 되겠죠? 어떻게 쓰면 되냐면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희망하는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나는 이 회사에 어떤 가치가 중요하다고 느꼈고 그 가치가 나한테도 맞다고 생각했다. 회사에 들어가면 회사마다 핵심 가치가 있어요. 네, 이런 경영 방침이나 핵심 가치, 인재상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과 내가 가진 것들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연결이 되었을 때 이제 어떤 윈윈할 수 있겠다. 내가 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회사와 회사의 고객들에게 내 능력이 도움이 될 거라는 확신이 있다. 혹은 그렇게 만들 것이다. 이런 식으로 포부를 밝히는 거예요. 무작정 이 회사를 다니는 선배가 있어서 들어보니까 이 회사가 좋다더라. 이런 식으로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나머지 5번째는 학교 생활입니다. 마지막 5번째죠. 학교 생활 중에 어떤 경험을 하고 다양한 활동을 했어요. 그를 통해서 어떻게 성장하고 변화하고 또 발전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지, 또 그 결과 어떤 것이 변화되었는지, 결과물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서술하면 돼요. 그런 서술은 가상 이제 아무거나 조미료 넣고 내 감정적으로 나 이렇게 했을 때 기뻤고 이런 일들을 남을 봉사하는 것은 행복한 일이고 이런 당연한 얘기나 감정적인 서술을 쓰는 게 아니에요. 팩트를 기준으로, 사실을 기반으로 내가 한 일 사실을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사실을 기반으로 구체적으로, 또 핵심은 내가 그곳에서 변화된 것, 성장한 것, 이런 것을 중심으로 서술해 나가는 겁니다. 결국 선생님이 하는 말이 어느 정도 반복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자, 아직 1학년이니까 여러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경험들이 부족했어요. 하지만 1학년이니까 아직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여러분들에게는 기회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희망하는, 예를 들면 나는 철인 3종 경기에 참가해보겠다. 나는 신라의 달밤 69km 걷기 대회에 참가해보겠다. 나는 영어 말하기 대회, 도대회에 참가해서 내 영어 실력을 증명하겠다. 시작부터 완성된 사람은 없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당당한 내 자기소개서를 만들기 위해서 고등학교 과정 중에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이 자기소개서를 선생님께 제출할 때는 이러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서 제출해도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자기소개서 쓰는 법을 설명드렸고요. 설명을 들었다고 해서 무작정 잘 쓰기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그 밴드 메시지로 하나하나씩 보내면서 검토해 나가고 수정해 나가는 작업을 한번 같이 해봅시다. 여러분들 처음 이런 활동들이 처음에 하면 누구나 어렵습니다. 선생님도 궁극적으로 회사 취업에 실패해서 대학을 가게 됐는데요. 궁극적으로 회사에 자기소개서를 쓰고 회사의 면접을 보고 하면서 중요한 것은 선생님한테 너무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 힘든 시간 동안 그 힘든 시간을 겪고 나니까 더 이상 중요한 것은 내가 합격하냐 불합격하냐가 아니었어요. 내 스스로가 후회되는 삶,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다른 일찍부터 자기소개서를 써보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후회되는 삶을, 내가 자기소개서를 쓴다고 생각했을 때 내 스스로 조금 당당한 자기소개서를 써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선생님은 인사할게요.